길을 가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끔찍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한 남자가 살아있는 새를 먹고 있었는데 경찰이 나타나자 그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남자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발작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슈퍼마켓의 손님들이 감염되었고 탐욕스러운 여주인은 경찰에 숨기고 직원에게 건물을 봉쇄시켰습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구의 한 슈퍼마켓 안에는 좀비들이 점점 더 많아져 마치 개미떼처럼 들끓고 있었고 그 광경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전날 2명의 도둑이 어두워진 틈을 타 강남구 항구에 몰래 침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지 않으면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도둑들은 기쁨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뛰쳐나와 근처에 있던 뚱뚱한 도둑을 덮쳤습니다. 고양이에게 목을 해기어 깊은 상처가 생겼고 그는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을 간헐적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온몸에 가벼운 경련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동료가 조급한 마음으로 그를 차에 태우려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가 갑자기 동료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었다. 동료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그는 강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갑자기 의식을 되찾고 강에서 올라왔다. 그는 굳은 몸으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고 얼굴 근육도 심하게 경련했다. 예상대로 그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말았다. 어느 번화한 도시의 한 곳에서 몇몇 행인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 병에 감염된 도둑이 길거리에 앉아 살아있는 새를 먹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이 사건은 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싸고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순찰 중이던 2명의 경찰이 나타나자 그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달아났다. 이때 그는 아직 약간의 이성이 남아있어 행인들을 해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감염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그가 보는 세상은 온통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 화물 운전기사가 그가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몇 마디 욕을 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화물차를 따라 지하 슈퍼마켓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운전기사가 짐을 내리는 순간 감염된 도둑이 기회를 포착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배불리 먹은 후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인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닌 자신의 모습에 그는 갑자기 크게 소리쳤다. 밤이 되자 그는 완전히 비에 굶주린 좀비로 변했고 사람을 보기만 하면 덤벼들어 물어뜯었다. 슈퍼마켓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감염되어 좀비로 변했다. 이를 발견한 슈퍼마켓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경비원들에게 지시하여 슈퍼마켓을 봉쇄했다. 만약 안에 있는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 소식을 퍼뜨리게 되면 이 건물 내 상점들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뒤 주인은 뒷문으로 도망칠 준비를 했다. 예상치 못하게 좀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는 주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로비든 복도든 모두 비에 굶주린 좀비들의 천국으로 변해버렸다. 슈퍼마켓 바깥길은 화려한 조명 아래 번화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슈퍼마켓 내부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벌집이 터진 듯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직 감염되지 않은 직원들은 휴게실에 모여 있었다. 그중 몇몇 미디어 업계 사람들이 모여 길거리에서 감염된 도둑이 살아있는 새를 먹는 영상을 보고 있었다. 부소장은 이 장면에 매우 흥미를 느꼈다. 그는 최근 영상 주제가 고갈된 유튜버였는데 이 도둑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완벽한 소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숙은 그에게 조금 더 냉정해질 것을 권하며 평소처럼 정상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슈퍼마켓 주인의 소리가 들려왔다. 영숙은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슈퍼마켓에 강도가 들었나요? 라고 궁금해했다. 그러나 주인은 TV 화면에 나오는 첫 번째 좀비를 보고 더욱 공포에 빠졌다. 그녀는 그가 슈퍼마켓에서 사람을 물고 있다고 소리쳤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부소장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 영상 촬영 대상이 스스로 내 앞에 나타났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영상을 몇 개 찍었고 경비원 한 명과 사모님은 방금 방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그를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깥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은 좀비에게 물려서 계속 피가 나고 있었지만 아수세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이때 그들은 계단을 지나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슈퍼마켓 전체가 온통 좀비였고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사장만이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좀비 한 마리가 덮쳐들었습니다. 그 좀비의 몸은 우연히 문에 삐었고 점점 더 많은 좀비들의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영숙은 좀비를 발로 차서 날려버리고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좀비의 잔혹함을 직접 목격하자 사람들은 너무 놀라 다리가 풀렸다. 더 이상 용감하게 촬영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부사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방금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는 민정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려고까지 했지만 바로 이때 좀비로 변한 도둑이 갑자기 나타났다. 영숙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어 발로 찼다. 비록 그가 태권도 고수라고는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좀비를 이길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벽구석으로 물러났다. 위험한 순간에 부서장은 자기 부하 직원을 밀쳐냈다. 예상대로 그 사람 부하 직원은 좀비의 먹이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지체할 틈도 없이 사무실로 뛰어갔다. 이때 휴게 구역에는 꽤 많은 좀비들이 몰려들었다. 부서장은 여전히 영상 촬영에 집중하고 있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으며 우리는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해라고 말했다. 민정은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사모님은 그것을 보고 재빨리 달려와 막았습니다. 좀비 공격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이 슈퍼마켓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모님은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부상당했던 경비원이 갑자기 일어나 사모님을 껴안고 세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달려와 막으려 했습니다. 부서장과 민정은 그 틈을 타 사무실에서 나왔지만 복도에도 좀비가 있었습니다. 부서장은 또다시 똑같은 수법을 써서 민정을 자기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때 현섭은 좀비가 된 경비원을 처리하고 그 장면을 보고 재빨리 달려와 민정을 자기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부서장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곧바로 좀비에게 목을 물렸습니다. 영숙은 급히 민정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슈퍼마켓 전체가 좀비들의 영역이 되었고 어디든 좀비들이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민정은 조심스럽게 앞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비교적 안전한 창고로 피신했습니다. 이때 민정은 매우 긴장했고 계속 여기에 숨어있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영숙은 그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후 영숙은 우연히 선반 위에 있는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영숙은 복도 아래에 라디오를 매달았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슈퍼마켓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좀비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재빨리 라디오가 매달린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감염된 사람들은 의식을 잃었지만 이때 그들도 일어섰습니다. 과연 음악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영숙과 민정은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가는 길에 또다시 좀비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영숙은 좀비에게 붙잡혔고 민정은 옆에서 영숙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비로 변한 부서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전처럼 민정에게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정은 영숙에게 배웠던 호신술을 떠올리고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쳐서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되돌려 그의 얼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일련의 동작 끝에 그녀는 부서장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영숙을 성공적으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이 간신히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갑자기 휴대폰에 신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유선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바깥에도 좀비 사태가 만연한 것일까? 두 사람이 대처 방법을 논의하고 있을 때 좀비가 된 도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민정은 용기를 내어 싸움에 참여했고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마침내 도둑을 물리쳤습니다. 영숙은 그들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반드시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슈퍼마켓 안에는 좀비가 너무 많았고 두 사람은 싸우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공 보정 덕분에 간신히 좀비 무리를 벗어나 슈퍼마켓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지하에서 슈퍼마켓을 나가려고 했지만 곧 좀비들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상외로 이곳에도 좀비가 있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 로비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의 좀비들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영숙은 민정의 손을 잡아 빠르게 그곳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계속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영숙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민정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바깥에 남아 좀비 군단을 유인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영숙은 적의 지능을 과소평가했다. 민정은 차 안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좀비들에게 포위당했고 공포에 질려 계속 몸을 움직이다가 무심코 차 안에 음악을 켰다. 갑자기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이번엔 망했구나 생각했다. 점점 더 많은 좀비들이 몰려들었다. 영숙은 차 지붕 위에서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좀비들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좀비들에게 그의 공격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고 그저 간지럽히는 것과 같았다. 영숙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야구 방망이로 계속해서 땅을 내리쳤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고 그는 좀비들의 주의를 끄는데 성공했다. 차 안에 있던 민정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영숙이 좀비들에게 파묻힐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차 안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좀비들에게 뿌렸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좀비들은 소화기 분말을 몹시 두려워하는 듯했고 황급히 흩어졌다. 다행히 영숙은 다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침내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좀비로 변한 도둑이 다시 나타났다. 다행히 혼자였고 영숙과 민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한번 이길 수 있다면 또 이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훌륭한 협동심을 발휘하여 좀비를 쉽게 넘어뜨렸다. 영숙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어 좀비를 힘껏 내리쳤고 마침내 첫 번째 좀비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막 안심하려는 찰나 슈퍼마켓 주인이 차 밑에서 기어 나왔다. 영숙은 민정을 보호하려다 그만 좀비에게 다리를 물리고 말았다. 민정은 몹시 화가 나서 즉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그녀를 날려버렸다. 영숙은 고통스러워하며 더 이상 그녀를 지켜줄 수 없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그녀가 앞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랐다. 민정은 그의 말에 감동하여 그를 먼저 안았다. 영숙은 다른 곳으로 옮겨 계속 연기하려 했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갑자기 다리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주워보니 틀니였다. 알고 보니 슈퍼마켓 주인이 영숙을 물지 못했고 심지어 그의 바지조차 찢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영웅이 미인을 구하는 연기에 실패하자 영숙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영숙은 옥상에 올라가 바깥 상황을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영숙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깥에는 여전히 사람과 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예전처럼 보나했다. 하지만 이대의 슈퍼마켓 안에는 좀비들이 가득했고 머지않아 도시 전체가 파괴적인 재앙을 맞이할 것 같았다. 이것이 영화 강남구 함락의 전체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